네, 2026년 8월 5일 이정훈입니다. 저는 앞선 방송에서 이재명 정권은 오래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은 빨리 붕괴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를 비롯한 안보 분야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육사 출신들이 지금까지 3번 쿠데타를 했다. 그러하니 책임을 물어야 되고 육해공군 산업교 통합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바로 이러한 점이 이재명 대통령의 한계와 그를 빨리 하야시켜야 되는 이유가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느냐? 워낙 큰 뉴스니까 모든 분들이 다 보셨다고 전제하고 저는 하나씩 이재명의 한계 그리고 그의 문제점, 안보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육사 출신들이 3번 쿠데타를 했다. 12.12, 5.16, 그리고 지난번 12.3. 네. 12.3은 윤석열 대통령이 했지만은 거기에 육사 출신들이 다수 가담했다. 그래서 육사를 책임을 묻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쿠데타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치학도 공부했지만 역사학도 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게 역사를 할 때 연혁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이라고 하는 거는 맥이 이어져 오는 겁니다. 혁이라고 하는 혁명입니다. 혁명. 끊어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신라라는 나라가 있다가 그 나라를 망하고 무너뜨리고 고려가 생기고 또 고려 왕씨들이 오다가 이성계 정권이 끝나고 대일항쟁기를 거쳐서 대한민국. 이런 것들이 혁입니다. 혁. 그리고 각각의 왕조 내지는 공화국 안에서도 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반정에 의해서 있던 임금이 같은 성씨지만은 바뀌는 경우는 역사에 굉장히 많죠. 그리고 같은 공화국 내에서도 선거가 아닌 다른 형태로 확 바뀌는 거, 군대 가는 그것도 이제 혁이죠.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거는 이 혁명이라고 하는 건 모든 거는 절대 처음 시작할 때는 쿠데타입니다. 그게 성공적으로 되면 혁명이 되는 거고 실패하면 쿠데타에 머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찌르지 마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병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은 꽃이 아니라 칼로 그 사람을 이렇게 갈라야 됩니다. 수술을 하는 거죠. 찔러야 되는 거죠. 근데 마구잡이로 찌르는 게 아니라 잘 베어내서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고 이렇게 살려놓는 거죠. 그래서 그게 혁명이 되는 거죠. 시작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수술할 때 여러분들 당해보시면은 잘못돼도 좋다라는 동의서를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는요, 연년이 이어져오는 연도 있지만은 어떤 쿠데타로 시작된 혁명에 의해서도 역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혁명을, 쿠데타를 다 배제하면은 역사가 안 됩니다. 근데 혁명 중에서 이제 그야말로 반란에 끝나는 게 있죠. 실패하는 거. 그건 쿠데타로서 반란이 됩니다만은 성공적으로 이런 쿠데타는 혁명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요, 5.16과 12.12가 상당히 성공한 쿠데타, 혁명이란 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제 역사관은 이렇습니다. 제가 정책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했던 사람, 그리고 기자를 했던 사람으로서 제 판단입니다. 저는 5.16은 적어도 2차 대전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혁명이다라고 봅니다. 오늘도 여러 사람 만나서 쭉 이야기하는 와중에 요즘 전 키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요즘 전철 타거나 어디 가보면은 옛날엔 제 눈 밑으로 이렇게 사람들 까만 머리가 보였는데 이제는 그냥 거의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미국이나 유럽 가도 제가 키가 작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데 저랑 비슷한 친구들이 젊은이들수록 많고 남자고 여자도 굉장히 컸어요. 그 다음에 이 가슴이 딱 벌어지고 어깨가 벌어진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산을 타다 보면은 이 허연 친구들이 어깨 딱 부러져서 근육도 좋은 친구들이 이렇게 뛰어내려오거나 하는 친구들을 봐요. 젊은이들. 꼭 동양인인데 어떻게 보면 미국인들 같아요. 네. 굉장히 이 체형들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식 때 굉장히 더웠는데 몇 분하고 이제 삼계탕을 먹으러 가면서
참 이제는 맛있는 거 싸게 먹잖아요. 그리고 뭐 스타벅스 커피도 한 잔 먹고, 그리고 밥 먹으러 걸어갈 때만 매우 더웠지 바로 사무실 들어가면 시원하단 말이에요. 야, 진짜 좋은 세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체형이 커지고 또 이런 젊은이들 보면 요즘 굉장히 관대해요. 옛날에 저희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아침에 버스 오죠. 그럼 막 뛰어가서 차장 밀쳐내고 막 타는 게 일이었어요. 매달리고 그러다 보면 뭐 모자도 벗겨지고 가방도 놓치고 뭐 여학생은 치마가 밟혀서 벗겨지기도 하고 뭐 아수라장이었죠. 그게 정상적인 건 줄 알고 컸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사람들이 점잡고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뭐 불편하면 농담으로 툭 던져서 웃기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체격도 커지고 부유해지고 그다음에 사람 인성도 많이 변했고 또 사는 것도 더우면은 에어컨, 추우면은 난방해갖고 잘 삽니다. 이런 모든 변화가 제가 오늘 그랬습니다. 그 작고 깐깐하고 촌스러운 박정희 때 잘 살아보자, 조국 근대화 이렇게 하면서 시작된 게 택도 없는 이야기 같았는데 지금은 그게 이루어져서 상당히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버스 타도 시원해, 지하철도 시원해, 택시는 비싸니까 그렇다 치고 어디 건물만 들어가면 시원해. 내가 안 사고 뭐 돈 안 써도 돼. 잠깐 쉬었다 가도 돼. 이런 세상 만든 게 바로 5.16 혁명입니다. 어느 나라 혁명이 이렇게 성공적인 게 있었나요? 근데 이거를 우습게 봅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12.12는요. 박정희 사후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크게 정리해줬죠. 그 박정희 때 시도했던 산업화가 매우 도전적이라서 실패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딱 구조조정하면서 4대 그룹 통폐합하면서 기반에 올려놔버렸죠. 그 다음부터는 육공이 들어서서 김영삼이라고 하는, 김대중이라고 하는, 노무현이라고 하는, 문재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좌익에 가까운 사람들이 난동을 부려도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산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2조 달러를 풀어서 한국의 3대 메가젝트를 하고 거기에 1조 달러 푼다 그랬죠.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AI 서밋 하면서 9,500억 달러, 거의 1조 달러죠. 도합 2조 달러를 투입하겠다 그랬는데 그 투입의 주체가 한국의 민간 기업들입니다. 한국의 정부 예산이 아니에요. 삼성, SK, 현대 등등의 대기업들이 쫙 컸는데 그게 언제 시작됐습니까? 물론 그들은 박정희 정권 이전부터 시작은 됐지만 본격적으로 오는 건 박정희 정권이고 또 그들이 마구잡이로 가서 난삽한 거를 4대 그룹 통폐합하면서 전두환이 정리해주면서 지금 재벌들이 만들어져서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AI 강국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그룹들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2조 달러라고 하는 상상도 못하는 돈을. 미국이 관세 협상하면서 한국한테 받아가기로 한 게 3,500억 달러인데 거의 8배가 되는 돈을 한국 기업들이 투자하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전적으로 12.12를 한 전두환과 5.16을 한 박정희의 공이다. 12.3 계엄은 아니겠죠. 저는요, 사실은 저 시골 출신입니다. 아주 4살 때 올라와서 학교는 다 서울서 다녔지만은 가난한 집안 사람 출신이에요. 제가 쭉 진학해보면서 제가 조금 우리 형제들과 달랐던 거는 공부를 조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굉장히 전교 1등 할 만큼 탁월한 건 사람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항상 문 닫고 들어갔어요. 꼴찌로. 대학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기회를 잡아가지고 자식도 낳고 집도 가지고 차도 한 대 가지고 뭐라 이렇게 죽게 할 수 있는 이런 뭐 능력도 가지고 학위도 받고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게 옛날에 공화국 이전에 왕정시대였다면은 물론 저는 옛날 잔반의 후예입니다. 양반은 양반인데 양반도의 큰 집은 재산이 많이 내려오지만 끝집으로 가면은 없잖아요. 제일 끝집이라서 뭐 먹고 살기 힘든 집안에 그래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아야 되는데 운 좋게 박정희 시대 때 국민교육 막 이루어지면서 그 덕을 누리면서 어찌어찌 대학을 나왔고 그때까지도 차이는 없었죠. 무슨 대학을 나와도 차이 없는데 대학 나온 다음에 직장 들어가서 많이 배우고 직장과 함께 발전하면서 지금 먹고 살게 됐습니다. 저는 이걸 뭐라고 보는가 하면은 제가 그냥 잔반의 후예로서 있었으면은 그때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과거 공부한다고 했겠지만 뭐 초시 정도는 붙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공부를 하려고 해도 책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 공화국이 가져다 준 혜택을 많이 누렸습니다.
그냥 의무교육 뭐 그런 거 덕택에 물론 뭐 돈 내고 교육 학비 내는 게 벅차긴 했지만 그 덕택에 이까지 왔거든요.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이 공화국 시스템, 박정희가 하고 전두환 또 이승만이 만들어준 시스템 때문에 기회를 잡았습니다. 옛날엔 도저히 어떤 영향권 있는 세계로 못 들어올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죠. 그거 하나는 공부 좀 했다는 거. 그거 한 무기 갖고는 옛날에는 안 됩니다. 집안도 좋아야 되고 하는데 제가 쭉 지내놓고 보니까 옛날에는 머리가 좋고 뭐가 있어도 공부할 기회가 없어서 그냥 농사나 짓고 사그라드는데 이 혁명을 해준 정권 때문에 그걸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저보다 더 탁월한 사람들은 그 와중에 유학도 가서 뭐가 되고 기업도 만들고 뭐 대학자도 되고 참 많아요. 나와보니까 저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공화국의 혜택이고요. 옛날 같으면은 공화정 이전에였으면은 저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청년들이 학비를 면제해주는 상원학교를 갈 수 있었잖아요. 옛날엔 그게 없잖아요. 상원학교 가서 그 친구들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취직시켜주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는 다른 거였지만 그냥 군문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전쟁과 남북 대치라는 것 때문에 군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성장을 하면서 그 다음에 소대, 중대, 대대, 사단 이렇게 지휘를 하면서 능력을 키워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쏟아 나와가지고 부정부패한 사람도 있지만 한국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참 많은 기여를 했어요. 저는 군인 출신들이 지금은요 군의 수준이 떨어져서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제가 초년병 때는 군인들 만나면 그 무게감과 이런 게 참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그런 분들하고 제가 이제 은퇴하신 분들하고 자주 어울려 노는데 다 그분들 얘기가 나 밥 벌어먹기도 바쁜 사람이었는데 나는 우리 형제 중에 막내라서 어차피 나 혼자 먹고 내 입에 풀칠을 혼자 해야 됐기 때문에 머리는 좋았고 자기는 이제 아니라고 그러지만 좋았죠. 좋았기 때문에 사관학교 가서 거기서 밥 얻어먹고 배워갖고 뭐 별도 달고 못 달고 이렇게 해서 연금 받고 산다. 참 혜택 많이 받다. 자, 이게 뭔가 하면 사관학교 시스템 때문에 옛날엔 도저히 한국의 인플루언스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었던 겁니다. 돈 안 들이고. 이게 큰 기여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뭐 제독이 되고 장군이 되는 사람하고 저는 많이 알아요. 근데 그 사람 얘기 들어보게 되면 나랑 별로 안 다른데 나보다 성공을 더 많이 했길래 나는 뭐 했지 이런 제가 자괴감이 들 뿐이지 이 사관학교가 준 혜택에 대해서 저는 그리고 그들이 했다고 하는 쿠데타도 성공적이었고요. 그러면 이거를 비난하는 이재명은 왜 저러냐? 저 사람의 마인드가 생각이 왜곡돼 있는 거죠. 자, 이재명 대통령은요. 지금 방위 출신 안규백을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뭐 대단한 언론도 아닌 전문지 기자를 하다가 어찌어찌 해서 네이버에서 홍보 담당 부사장, 홍보 담당 해봐야 별거 전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을 지금 국무총리로 씁니다. 여성을 비하하는 게 아니지만 한성숙 총리의 지금까지 과거 이력을 보게 되면 저 정도 사람은 대한민국이 세고 셌습니다. 근데 왜 저런 사람을 총리로 쓰지? 대한민국에 그렇게 인재가 없나? 대한민국 국방 전문가가 그렇게 없어서 안규백이를 쓰나?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뭘 집권할 때 얘기하는가 하면 격식 파괴, 기존 시스템 파괴를 얘기했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장관 될 수도 없는 안규백이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병주 있죠. 연합사 부사령관하고 육사 나오고 육군 대장 출신. 민주당에서 아주 못되게 날뛰었죠. 김병주도. 그런 사람 국방부 장관 시키면 더 국방개혁을 이재명 말에 맞게끔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시키고 안규백을 시켜. 안규백, 김병주는 다 거의 비슷한 동갑제 또래입니다. 왜 안 시켰을까? 바로 격식 파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게 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건 소년공 출신이라 그랬을 수도 있어요. 지금 경기도지사가 된 추미애 같은 사람은요. 저 사람도 되게 한이 있습니다. 어디에 한이 있느냐? 서울법대에 대한 한이 있습니다. 민주당을 볼 때 좌파적 이데올로기와 더불어 기존 체제를 흔들어 보고 싶은 겁니다. 저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전화 육사에 또 회사에 공사에 가서 없는 집안 자신들이 거기 공부할 기회를 잡아서 우리나라 어떤 인플루언스에 들어온 사람들처럼 사실은 비슷하게 어렵게 큰 사람들이 민주당에도 많아요. 부르주아 출신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건 같은데, 저도 그렇고 그들도 그렇고 좌파 이념 떠나서 똑같이 눈에 가시로 봤던 게 뭔가 하면은, 제가 점점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한국의 어퍼 클래스로 가다 보니까 서울대학교가 보이더라고요. 서울대가 자기네끼리 다 하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들이 대통령, 장관, 차관은 아닌데 그 밑에 자리를 서울대학교가 다 하고 있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조선일보 같은 경우 뭐 언제 때부터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적어도 1970년 이후로는 서울대학교 출신이 아닌 사람이 단 한 번도 국장이 된 적이 없어. 편집국장 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선우정이라고 하는 친구를 처음으로 편집국장 앉혔죠. 연세대학교 나온 사람. 동아일보는 조금 빨라가지고 고대 나오신 분들, 연대 나온 분들이 편집국장이 됐어요. 근데 조선은 안 됐습니다. 이게 계속 서울대가 독주고, 또 서울대 중에서도 법대가 우리나라 압도적으로 독주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하고 이렇게 사적인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가 사장을 할 때 누구누구를 어디 진급시켜야 됩니다가 명단이 쭉 올라오면 이 사람이 이 후보자를 다 알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력만 쭉 보는데 서울대학교 나왔으면 이 사람이 좋겠네 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저 그 말 들으면 되게 화가 나더라고. 그게 서울대가 다 해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비서울대가 느끼는 비애입니다. 제가 아는 선배 중에 한 분이 서울대를 떨어졌죠. 그래서 한양대 성대를 안 가고 한양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사법시험을 붙어가지고 검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센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로 이름을 날렸는데, 그 양반이 검사 오래 하다 안 했어요. 검사하고 싶어서 갔는데, 이게 서울법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고대법대면 혹시 모르지만 한양법대는 안 되는구나 하고 나와갖고 한번 정치인 하다가 뭐 이렇게 쭉 살아오신 분이에요. 제가 추미애 씨를 얘기하는 게, 추미애도 검사보다 더 좋다고 하는 판사로 갔습니다. 근데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도 있지만 혜택도 있는데, 이게 한양대라고 하는 게 참 아킬레스건인 거예요. 아마 성대나 한대쯤 나와갖고 탑에 오른 사람은 황교안 총리. 그분 성대 나왔습니다. 전기 떨어져서 후기로 갔죠. 근데 이 양반은 경기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어떻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법무부 장관 총리를 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와갖고는 서울법대의 벽을 굉장히 느낍니다. 서울법대 나오신 분들, 지금은 옛날 경기 서울법대 나온 분들은 이제 얼마 안 되는데, 그분들 거의 돌아가셨으니까, 아니면 힘을 잃었으니까, 제가 뺑뺑이 사회니까 말이에요. 돌았는데 옛날 그분들하고 쭉 해보면은 서울법대가 아닌 서울대학은 서울대학을 아닌 걸로 여기고, 나머지 대학은 그런 대학이 있니? 이런 식으로 여길 정도로. 근데 굉장히 기분 나빠서 공격적으로 하다 보면은 내가 실력이 딸려서 못 이겨요. 또 그분들 인적 냈다고 워낙 좋고,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저는 올라갈수록 서울대학 컴플렉스를 참 깨기 어렵다. 물론 탁월하면은 내가 그룹 회장이 되거나 탁월한 정치인이 되고, DJ 와이스가 와이스는 서울대학 나왔구나 하면 그건 되지만, 그건 영웅적인 사람이고 대부분은 안 됩니다. 이게 참 좌파나 저 같은 사람들에게 분노였는데, 저는 제가 편집장 할 때도 능력으로 보려고 되게 애를 썼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친구들이 좀 반발을 하죠. 늘 대우받던 친구들이.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교는 참 엘리트면서 저것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문제다 하는데, 이걸 좌파들이 같은 걸 많이 느낍니다. 저보다 더 많이 느꼈겠죠. 그래서 격식 파기가 나오면서 일부러 육사가 아닌 방위병 출신을 국방부 장관에 쓰고, 숙대 나오신 분들이 고시에 붙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참 드물어요. 근데 고시도 아닌 사람을 총리로 쓰고 격식 파기하면서 한번 해봐. 이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 기회가 없었던 거지. 난 이게 이재명 마음속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추미애 마음속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독하게 나오는 거죠. 독하게 나오는 거죠. 최민희 같은 사람은 이대 나왔지만, 삼류 관련해서 말지 기자, 거기서 빽빽거리고 누가 알아줍니까? 지금 와서 언론개혁한다고 방방 뜨는 게 그런 거죠. 그런 것이 사실은 뭘로 구현이 되는가 하면 정치적으로는 쿠데타로 나오는 겁니다. 변형으로 나오는 겁니다. 광주 사태란 것도 없는 사람들의 분노가 터진 거예요. 그걸 민주화로 지금 꾸며서 그렇지. 본질은 그겁니다. 물론 불은 김대중 씨가 이끄는 민청이 불을 지릅니다. 근데 거기 호응에서 일어난 세력들은 그런 세력들이 총을 꺼내갖고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되고 무정부 상태 만드는 거죠.
오히려 민청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대학생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걸 나중에 저를 꾸며가지고 그걸 권력을 쥐는 게 민주당이라서 얄미운 거죠. 그것도 쿠데타입니다. 이것도 쿠데타입니다. 근데 이재명은 그 자기가 손영웅 출신으로서 없는 살림에 살아서 자기가 뭐 해보니까 이 사람이 노무현이도요. 옛날 사법시험을 붙었으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판사 돼보니까 몇 개월 안 했잖아요. 뭘 느꼈겠어요? 서울법대가 다 붙을 때예요. 그 당시. 서울법대 안에서 서울대 법대 안에서 40 붙는 사람이 30%밖에 안 될 때니까. 그리고 고대법대 한두 명 끼고 나머지 대학 없을 때입니다. 거기에 상고 출신이 끼었으니 노무현인데 굉장히 똑똑한 만큼 굉장히 소외가 되니까 금방 때려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호사에서 돈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그 심정. 적개심이 있는 거죠.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있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판사계에 가보면은 옛날일수록 참 서울에 저는 이 서울 사대문에 사는 양반들이 어떻다는 걸 몰랐는데 요즘은 이제 뭔지 이 양반들이 정말 부자였고 대단했구나 하는 걸 알겠습니다. 그분들은 날 때부터 부자였고 보통 사람 보게 되면 이거 하게 하고 시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붙어가지고 상대 보면 상당히 좀 바락바락 올라간 사람들은 벅찹니다. 그러니까 싫은 거죠. 그 노무현도 그렇고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죠. 문재인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적을 가진 자들을 한번 바꿔보자는 거는 혁명이라는 점, 쿠데타라는 점은 똑같아요. 근데 이재명은 누굴 적으로 삼느냐? 서울대가 아니라 육사를 적으로 삼는 게 너무 웃겨. 사실은 둘 다 뒤집고 싶어하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졸렬한 사람이고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기에다가 좌파의 쇠뇌가 돼 있습니다. 앞잡이가 돼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출신이지만 나는 거기에 안 껴. 지금 경찰 권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중수청을 세우고 뭐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식민지였던 조선에서는 1910년에 합방이 되고 그 다음에 일본식 경찰이 생기죠. 그때 일본이 초기에 직결 처분권을 경찰이 가졌습니다. 재판부도 없어요. 경찰이 딱 보고 죽여 그러면 죽이고 영창 가 감옥 가 가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 독재를 해서 우는 아이도 순사하면 멈춘다는 말까지 생기는 그 엄청난 경찰 독재가 문제고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검찰이 만들어서 세게 해서 경찰을 통제하게 했는데 이재명 정권은 그 검찰이 문제라고 보고 경찰을 강화하는 중수청, 국수본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체제를 뒤엎는다는 거에서는 육사가 아는 사람이나 뭐 공부든 뭐든 올라온 사람과 같은데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생각이 옳았던 건 누구냐? 박정희하고 전두환이었습니다. 뭐 그분들 다 옳은 게 아니지만 그래도 옳았던 겁니다. 이 자들은 대한민국 망칩니다. 저러면서 투자는 재벌 돈으로 하겠다고 재벌한테 살살살살 거리고 있어요. 이게 정인 줄 아니까, 이게 옳은 건 줄 아니까 육사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책임을 물은 일이 있느냐. 육사가 한 쿠데타 혁명을 보고 나도 하겠다고 간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도 저기 가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게 한국의 역동성을 만들어준 거죠. 박정희 4.5 전두환 무너지고 나서 그나마 한국이 지금 유지되는 건 그 친구들이 지금 마지막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저렇게 끊어버리면 이제 상관학교 가서 없는 친구들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 기회가 없어지죠.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합동군으로 가야지 통합군으로 가게 되면 매우 위험하다라 그랬는데 이재명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다.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쿠데타를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해요. 이재명이. 뭐 거꾸로 알고 있어요. 저거는 이미 똥볼을 찼으니 똥볼로 가야 된다고 우기는 겁니다. 사관학교 통합하면 오히려 쿠데타 가능성은 올라가죠. 그래서 참 한심하구나. 이재명의 한계가 딱 드러났구나.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고 똥꼬집을 부리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안규백을 시킨 이유가 드러나죠. 안규백이 스스로 이야기하잖아요. 책임감을 갖고 통합을 추진하겠다. 이제 대통령이 약점을 쥐고 있고 방위 휴전시키니까 이제 열심히 하겠다. 바로 이걸 노린 거죠. 자, 이재명이라는 사람 자기는 없는 입장에서 커갖고 대통령까지 되고 그랬으니 이제 그걸 정의라고 보고 그걸 탄압하는 정권을 자기가 비슷한 조건에서 컸던 사람들이 사관학교 나오고 없는 집안에서 큰 사람들이 올라가서 힘쓰는 걸 그걸 적으로 보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그걸 적으로 보는 거는 부르주아, 순수 부르주아인데 부르주아하고는 지금 거꾸로 재벌하고는 잘 놀고 있죠.
뭐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지들이 지금 부르주아가 돼가고 있어요. 저는 광주 사태를 딱 보면은 광주 사태 때 총을 들고 일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민주화 운동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민주화 운동하는 부르주아 세력들을 공격적으로 나갔었죠. 이제 그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광주의 부르주아였던 사람들이 진압군한테 죽은 사람들을 영웅화시키면서 자기가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민주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게 이재명 정권인데 이용하는 게 본인은 그게 맞다고 쇠뇌해서 가는 거예요. 참 공부 안 돼 있고 육법전서는 달달 외웠는지 모르지만 공부 안 돼 있고 엉터리 수준 이해합니다. 정치학 제대로 역사 공부 못한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끈다는 거는 대한민국의 수치고 그리고 잘못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하야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의 한계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감사합니다.